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계기는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 대표이사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코로나로 쓰러지셨고, 이번 주 월요일에 이걸 원래 발표하시기로 했던 기술본부장님도 코로나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발표의 기회를 마련해준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감사하며 오늘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기술본부장님이 발표하려던 거랑은 약간 결이 달라졌어요. 지금 원래 배부됐던 자료랑은 좀 다를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제가 좀 준비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들 생태계에 어떻게 편입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은 오픈소스들을 통합해서 쉽게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오버뷰에서는 저희 자사 제품 중 하나인 하이퍼클라우드라는 제품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현재까지 개발이 되었는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랬을 때 하이퍼클라우드는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꼭지들을 좀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까지 해온 것들이 아직 부족하다, 이것 말고 뭔가 더 필요한 게 있다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로드맵으로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초경량 미들웨어, 그리고 IT 시스템 전반을 다 중앙 관리를 하기 위한 IT 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이퍼 클라우드라는 제품을 제가 이제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면서 가져온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프라와 연계해서 어느 인프라에서든 자유롭게 써야만 한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쿠버네티스의 매직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쿠버네티스 입장에서는 실제로 쿠버네티스를 쓰는 사용자가 이 밑에 있는 인프라가 뭐든 상관없이 볼륨을 얻고 싶으면은 PVC를, 파드를 띄우고 싶으면은 파드나 디플로이먼트를, 네트워크 라우팅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인그레스를, 이렇게 표준화된 API로 이미 다 랩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쿠버네티스 환경이 베어메탈에 설치가 되어 있건 CSP에 설치가 되어 있건 아니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VM에 설치가 되어 있건 아무 상관없이 동일한 운영 체계를 가져갈 수가 있다. 약간 이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지금 오픈소스 생태계라는 것이 결국은 각 영역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픈소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현재 외부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오픈소스 플러그인들을 하나하나 추가를 해 나가다 보니 하이퍼 클라우드를 풀세트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이미지의 종류만 현재 167개가 넘어가요.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을 마치 하나인 것처럼 잘 쓰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마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프라리스를 위해서 어디서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했으나 아직 시장의 성숙도가 거기까지 올라와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자사에서도 내부적으로 자사가 쓰고 있는 이제 협업 솔루션이나 아니면 비대면 미팅 솔루션, 이런 것들을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거를 쿠버네티스를 쓰게 만들기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쓰고 나니까 장애가 발생했는지 모르게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유지되는 걸 볼 수는 있었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한 러닝 커브도 크거니와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퍼블릭 CSP 분들은 자체적인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통해서 표준화된 쿠버네티스 모델을 제공을 하지만 저희처럼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해서 구축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좀 되게 대답하기 힘든 질문 중 하나가 요 파드가 어느 노드에 떠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파드는 아무 노드에 뜨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기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기 위한 방화벽 포트를 뚫어야 되고, 어느 노드에서 이 방화벽을 억세스를 해서 뚫려야 되는지 IP 베이스로 다 접근이 돼야 된다는 건 거죠.
그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객들마다 다 고유의 네이밍 룰이 있어요. 이 룰은 그냥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규약 같은 겁니다. 이 룰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멀티 클러스터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 쿠베 6 그룹에 있는 CAPI를 사용을 해가지고 AWS나 혹은 다른 CSP 쪽에 리소스를 이제 프로비저닝을 해왔으나 실제로 막상 POC가 끝나고 구축에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야만 하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냐면은 당연히 구성을 손으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손으로 한번 구성한 것들이 관리가 안 됩니다. 이 관리를 코드 기반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IAC를 도입을 했고요. 거기에 있어서 테라폼이라는 표준 오픈 소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인프라 벤더들마다 이제 거기에 특화해가지고 코드 기반으로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해당 코드 기반으로 구성된 인프라 위에서 쿠버네티스를 안시블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설치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해당 쿠버네티스 위에 다양한 오픈소스 모듈들을 아르고 CD로 설치할 수 있는 기능,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IAC를 다 도입을 해서 형상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변경 내역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플랫폼 레벨에서는 결국은 오픈소스 시스템을 통합 연계,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쉽게 요 파트가 중요한데요. 여기에 있어서도 제가 기존 개발자분들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쿠버네티스 써보니까 진짜 편해요? 그러면은 100이면 90은 되긴 된다. 기존에 하던 것처럼 동작하게 할 수는 있다. 가능은 하다.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 뭐가 더 편해졌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게 기존에는 엄청 커다란 머신 하나에다가 커다란 와스를 하나 올려놓고 이 위에다가 와르 파일을 디플로이를 함으로써 앱을 관리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와르 앱들이 사용하기 위한 메시지 큐나 캐시냐 아니면 세션이나 DB 접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와스가 제공해주는 기능들로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쿠버네티스로 오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개념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호스팅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JMS 큐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프로세스로 따로 떠있는 카프카를 써야 되고 이 카프카는 또 어떻게 띄우지? 그리고 내가 개발한 이 어플리케이션은 와스를 뭘 써야 되지? 기존에 쓰던 와스를 썼던 이미지가 2기가 넘어가네? 약간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일단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MSA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미들웨어가 기존에 제공하던 리소스들을 편하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이 결국 파스의 미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뭐 인프라 쪽 얘기는 그렇다고 치고요. 뭐 결국은 CRI니 CNI니 CSI니 하는 것들은 한 뭐 2년 전에야 쿠버네티스 소개할 때 설명을 드리면 우아했었지만 지금은 다들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 하이퍼 클라우드는 일단은 외부 시스템에서 저희 하이퍼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들을 쉽게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 브로커 기반으로 서비스 카탈로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카탈로그에서 프로비저닝 하고 싶은 서비스를 사용자가 템플릿 기반으로 직접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 세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 소스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막상 딱 쓰다 보면은 뭐 로그는 엘라스틱 서치로 뭐 모니터링은 그라파나로 그리고 뭐 이스티오 서비스 메시는 키알리로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자체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을 가지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이제 통합하고 인증도 통합하고 약간 이런 관점으로 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존에 클라우드 파운드리 대비 쿠버네티스가 못하는 거 결국은 CI와 CD거든요. 빌드팩 기반으로 발전을 한 클라우드 파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빌드에는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쿠버네티스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것을 젠킨스 CI나 Git CI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있어서 프로세스를 호스팅하는 관점에서 쿠버네티스의 리소스도
CI/CD를 돌리는데 활용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텍톤 CI와 아르고 CD를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픈 서비스 브로커에 대해서는 그 지난 세션에서 네이버 쪽에 그 파스타에서도 이제 서비스 브로커를 좀 언급을 해주셨었는데요. 저희의 경우에도 이 서비스 브로커가 서로 다른 클라우드 시스템 간 서비스를 프로비저닝하는 표준 API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인 구조는 서비스 브로커 쪽에서는 자기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카탈로그 리스트, 그리고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프로비저닝, 디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는 API, 그리고 내가 프로비저닝한 서비스에 대해서 액세스를 하기 위한 바인드, 약간 이런 API들을 표준에 맞춰서 제공을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들을 보고 있는 카탈로그 컨트롤러에서는 여러 개의 서비스 브로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리스트를 이제 보고 생성하고 삭제하고 바인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 하이퍼 클라우드 내부적으로도 템플릿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을 카탈로그 API로 매핑하는 기능과 실제로 저희 콘솔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카탈로그 리스트도 쿠버네티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탈로그 컨트롤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카탈로그 컨트롤러, 하이퍼 클라우드에 있는 카탈로그 컨트롤러에다가 AWS나 뭐 다른 CSP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브로커를 달아가지고 저희 쪽 서비스 카탈로그 목록에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외부 클라우드 파운드리나 외부 쿠버네티스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템플릿 서비스 브로커를 붙여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 쪽에서는 템플릿 서비스 브로커에다가 최대한 많은 템플릿들을 집어넣음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들을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픈소스 통합입니다. 여기다가 써놓은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API 서버와 그라파나 오픈서치, 키알리, 예거, 그리고 뭐 하이퍼오스나 하이퍼 레지스트리 같은 또 추가적인 오픈소스 기반 자사 솔루션 말고도 고객사 들어갈 때 자꾸 뭐가 추가가 돼요. 뭐 저희가 제공하는 긴랩 외에도 고객이 쓰고 있는 긴랩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다행인 점은 대부분의 오픈소스들은 인증을 통합하기 위해서 OIDC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OIDC 표준 자체가 이제 오픈소스만을 위한 건 아니긴 하지만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살아남으려면은 표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자사의 인증 솔루션인 하이퍼오스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인증에 대한 SSO를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서 전달을 드리고요. 또 실제로 프라이빗에 납품을 하다 보면은 이 수많은 웹 어플리케이션들을 각자 이제 인그레스나 서비스로 노출을 했을 때 CA 인증서 관리나 IP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쪽에 있는 그 트래픽 기반 콘솔 게이트웨이에서 통합 관리를 함으로써 인증서 및 IP에 대한 관리를 중앙으로 집중시켰다. 지금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1번. 사실 1번이 저는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이 부분이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 패턴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API 확장 기능을 활용해서 쿠버네티스에 위해서 뭐 레디스 클러스터를 운영하기 쉽게 한다든가, 카프카 클러스터를 운영하기 쉽게 한다든가, 그라파나 운영을 쉽게 한다든가, 약간 이런 레벨로 수많은 쿠버네티스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그냥 쿠베CTL이랑 야물 기반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데, 당연히 보여주는데 CLI로 컨트롤하고 있으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UI를 이 수많은 오픈소스들을 다 대응을 해가지고 만들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랬을 때 그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이라는 리소스에는 실제로 이 API가 받아야 되는 파라미터와 이 파라미터의 타입, 그리고 설명, 이런 것들이 다 써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UI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장을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을 때 해당 플러그인들을 제어할 수 있는 CRD들에 대해서 동적으로 에디트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아무 오픈소스나 갖다 집어넣어도 CRD 스펙만 제대로 정의가 돼 있다면은 저희 UI를 통해서 다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I/CD 엔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쿠버네티스 기반 파스 플랫폼 오픈시프트를 좀 많이 창조를 했습니다. 걔네가 요즘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CI는 텍톤으로, CD는 아르고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전에는 기본적으로 CI/CD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제일 처음 시작되는 시점에 소스 코드를 이제 클론을 받아가지고 뭐 정적 분석도 하고 빌드도 하고 마지막으로 그냥 운영 환경의 배포까지 쭉 한 방에 하는 CI/CD 전반을 다 자동화하는 그런 패턴으로 갔었는데 이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형상이 바뀌는 것만이 운영 설정의 변경을 야기하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운영 환경에 대한 설정들이 관리하기가 훨씬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CA 인증서라든가 뭐 콘피그 맵에 들어갈 파라미터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이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의 스텝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 둘 모두를 깃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즉 깃에서는 소스 코드랑 배포되기 위한 설정들을 모두 형상 관리를 하게 되고요. 소스 코드 형상이 변경됐을 경우 웹훅을 받아가지고 자동으로 트리거링 되는 텍톤 파이프라인에서 최종적으로 이미지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운영에 반영을 하는 시점에는 이게 이제 이미지 버전이 뭐 태그가 V1인지 V2인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 서비스명을 바꾼다든가 라우팅 정보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형상을 변경을 하고 변경된 형상에 대해서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승인이 된 거에 대해서 아르고 CD로 어플라이를 한다. 약간 이런 체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장점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설정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많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사고가 터졌을 때 뚜닥뚜닥 하면은 해결은 됩니다. 근데 이력이 안 남고요. 이 설정 변경이 유효한가에 대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고객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 Git과 그리고 GitLab이 제공하는 협업 시스템 이 두 개를 활용해 가지고 근본적으로는 하이퍼 클라우드 콘솔이 없어도 Git에 있는 형상 관리 시스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소스 코드 배포 및 이제 설정 변경들이 가능하도록 텍톤과 아르고를 권장을 하고 있고 시스템 구축 시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파스 솔루션으로서 하이퍼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였고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막상 또 뭐 서비스 메쉬니 이스티온이 하는 것들 좋잖아요. 좋은데 이거를 도입을 하고 굉장히 이제 경량화되어 있는 MSA에 적합하다고 하는 스프링 부트나 스프링 리액터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업체가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렵습니다. 쿠버네티스가 프로세스 단위로 관리를 해주는 호스트 네임이나 IP 정보 이런 것들 외에도 이것들을 다시 서비스 URL로 매핑을 하고 서비스 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이그레스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다른 시스템의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로 넘어갈 때 등등 수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여전히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고민할 게 많다. 그리고 또한 현재 있는 미들웨어가 여전히 무겁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파스 솔루션으로서 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쿠버네티스는 어떻게 보면은 프로세스를 호스팅하는 와스 같은 거다 라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요. 불길하게도 또 마우스가 돌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랬었는데 그랬을 때 이런 환경에서 개발자들에게 진정한 편의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서비스 개발자는 내가 짜고 있는 이 서비스의 로직이 어떤 서비스 퀄리파이어를 가지고 내 로직 안에서 다른 서비스를 호출할 때는 내가 호출할 서비스의 서비스 퀄리파이어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라우팅을 할 거고 어떻게 서비스 엔트리를 관리할 건지는 시스템이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런 경량 미들웨어가 이제 프레임워크화 돼가지고 운영이 될 때는 굉장히 잘게 쪼개져서 운영이 돼야만 할 텐데, 그러한 관점에서 예, 새로운 라이트웨이트 서비스 매니저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알파 릴리즈를 한 상태라서 계속 이제 기능 추가해 나가면서 하이프 클라우드 입히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어떻게든 그 시스템에 대한 복잡성을 IAC를 통해서 극복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상과 현실이 달라요. IAC 자체에도 러닝 커브가 높습니다. IAC를 도입 안 했을 때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이 해결해도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내가 할 일인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RDB 기반으로 관리를 하면서 모든 IT 시스템을 중앙 제어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TMX 클라우드를 제외한 TMX 자회사들은 각자의 시스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베로를 관리하는 티베로 마스터, 아니면은 뭐 데스크탑을 관리하는 OS 마스터, 이런 애들이 현재 지금 계속 개발 중이고, 이런 애들과 클라우드의 서버 관리 시스템을 전체를 총괄 제어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중앙에서 관리를 하되, 현재 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는 것도 로직으로 앱을 짜는 게 아니라 SQL 기반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RDBMS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뭐 기존 CMP나 이런 거 대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을 수 있는데, 저희는 여기 RDBMS에다가 소스 코드 관리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현재 CI 파이프라인이 실제로 동작을 하면은 굉장히 길어요, 시간이. 왜냐? 소스 코드들이 전부 다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적 분석을 하거나 어떤 패키징을 하거나 모든 과정에서 렉서와 파서가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고, 정적 분석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컴파일이 반복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개발 환경, 정적 분석, 그리고 최종적인 소스 제너레이트, 테스트 커버리지 분석, 이런 것들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의 내부적인 신텍스 구조를 RDB화 시켜가지고 SQL 기반으로 이제 코드 에디팅이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전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좀 얘기를 들었을 때 나중에 저희 이제 파스 시장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어딘가에서 만났을 때 그냥 또 만났네요, 그때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죠. 네, 약간 요 정도로 시장이 성숙해져서 다 같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